반갑습니다. 케비입니다. 오늘 저녁에 이번 아이폰 15 라인업의 사전 예약이 시작됐었죠. 계속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몇 주 전에 제가 싱가포르에 가서 아이폰 15 프로 맥스를 구매했고 현재까지도 메인폰으로 잘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발열 문제에 관해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언급을 하고 있고 커뮤니티에서도 핫토픽이 되면서 이번 아이폰 15 프로 맥스를 10일 넘게 사용하면서 느낀 발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후기나 리뷰 영상은 아니고 발열 부분에서만 딱 집어서 말씀을 드리는 영상이니까 참고해 주시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발열 문제 부분에 대해서 왜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전에 단기간 사용 후기 전해드리면서 제 아이폰 15 프로 맥스 기준으로 인스타그램 릴스를 보거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거나 심지어 카톡을 보낼 때도 점점 뜨거워지는 게 느껴졌고 갤럭시 S22 시리즈를 쓰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내용 언급하면서 이거는 TSMC의 3나노 문제도 있고 아이폰 15 프로 라인업 뿐만이 아니라 작년 아이폰 14 프로 라인업에 탑재했던 A16 바이오닉을 탑재한 아이폰 15 베이스 라인업에서도 발열 문제가 있는 걸 보니 iOS 17 최적화 문제도 없지 않아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추가적으로 발열이 생기는 요인에 대해서 잘 정리되어 있는 글이 있어서 인용하면서 한번 전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A17 프로의 문제인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맞는 부분이고 일단 A17 프로에서 사용된 N3B 트랜지스터 크기는 너무 작기 때문에 안정적인 전압이나 전류를 공급받지 못하고 실제로 3나노가 아니더라도 기존 4나노에서도 10에서 20% 정도의 트랜지스터가 작동되지 않거나 결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아이폰 14 프로 때도 초창기의 발열 이슈에 대해서 자주 언급이 된 적이 있었는데 TSMC와 달리 삼성 파운드리 같은 경우 전력이나 전압 부분에서 결함 없이 최대 60-70% 더 높은 전류를 제공받을 수 있고 TSMC 3나노 상황을 쉽게 말해서 2차선 있는 터널에서 1차로가 막혀있는 터널과 다름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RG 클라우드S에 따르면 칩 크기를 점점 축소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런데 웃긴 건 A15과 A16 바이오닉 칩셋의 다이 크기가 3년 전에 나온 A14 바이오닉보다 더 크다고 하는데요. 다만 A17 프로 같은 경우 A16 바이오닉보다 다이 크기가 10% 정도 작았고 3.78GHz라는 클럭 속도를 가지기에는 다이 크기에 비해 너무 높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딥하게 들어가진 않을 텐데 발열 이슈 부분에서 생기는 대략 70% 정도의 요인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충분히 개선시킬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존 성능보다 5에서 10% 정도 오버클럭이 아닌 언더클럭을 해서 클럭 속도를 줄여서 일종의 GOS처럼 발열도 잡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요 며칠간 애플이 iOS 17.0.2와 17.0.3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발열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커뮤니티 보니까 실제로 업데이트한 다음에 발열도 개선이 됐고 성능이 오히려 개선이 되면서 긱벤치 6 벤치마크 기준 싱글코어 3000점을 처음으로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아이폰 15 프로 맥스는 단 한 번도 3000점을 넘어간 적이 없었습니다. iOS 17.0.3으로 업데이트하고 나서도 기존 2950점대를 계속 유지를 했고 발열이 개선됐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써보고 디테일한 후기 차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긴 할 텐데 솔직히 그전보다는 개선이 되긴 한 것 같은데 아주 큰 차이는 못 느끼겠어요. 온도계로 쟀을 때 1에서 2도 정도 내려간 수준이고 제 주변에 이번 아이폰 15 프로 라인업 구매하신 유튜버 분들께 여쭤보니까 발열이 좀 좋아지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저처럼 큰 차이를 못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는 거 보면 약간 뽑기 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외국 매체들에서도 큰 개선은 없다라는 반응이 대부분인 것 같고 큰 개선점이 느껴졌다고 하는 평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이 부분은 차후에 계속해서 애플이 마이너 수정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 릴스 볼 때 발열 생기는 이슈는 레딧에서 보니까 인스타그램 쪽 잘못도 있어서 인스타그램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했고 인스타그램 볼 때 확실히 그전보다 발열이 없어진 것 같기는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스템의 과부하로 발열을 유발시키는 타사 앱 영향도 없지 않아 있고, 이거는 3개월 정도면 개선될 수 있지 않을 상황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만 봤을 땐 전체적으로 발열 부분만 보면 발열이 어느 정도 있는 편이기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발열에 대해서 민감하신 분들은 여전히 뜨겁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솔직히 발열 이슈 뿐만이 아니라 배터리가 3-4시간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76%에서 36%로 수직 하강한다거나 하는 이슈도 지금 있는 것 같은데, 배터리 수직 하강 이슈는 저는 없었어요. 제 아이폰 15 프로 맥스 배터리는 굉장히 오래 가고 있고, 진짜 사용하면서 배터리에 대한 걱정이나 중간에 충전해야 될 것 같은 걱정은 전혀 안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 이슈는 메인보드 누출 때문이고, 이거는 QC 문제라고 하는데, 이거는 별도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개선시킬 방법은 없고, 아이폰뿐만이 아니라 다른 스마트폰들에서도 생기는 이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은 스탠바이 모드로 둔 다음에 만약 5시간 이내에 배터리가 10% 정도 떨어진다면 불량이라서 바로 재교환 요청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대략 이 정도로만 전해드리고, 자세한 리뷰는 다음 주 주중에 한번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영상 마치기 전에 이번 아이폰 15 라인업 통신사 사전 예약 관련 광고 하나 전해드리고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9월에 발표될 아이폰 15 라인업 통신사 사전 예약 광고는 처음으로 폰의 달인과 함께합니다. 애플 같은 경우 삼성과는 달리 사전 예약 사은품이나 혜택이 크게 없지만, 폰의 달인에서는 통신사 사전 예약 시 단독 기기값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독 기기값 할인이나 닌텐도 스위치, 애플워치, 에어팟 프로 2세대와 같은 사은품을 선택하여 받으실 수 있고, 거기에 추가로 기본 통신사 선택 약정 25% 요금 할인도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전 예약에 대한 알림 수신만 받도록 신청을 하는 것으로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여 사용하는 통신사를 선택한 후 알림 신청 버튼을 누르고 원하는 모델과 정보를 입력하면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후에 사전 예약 시작 전에 가격이나 조건을 확인한 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배송 전까지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추가 할인 또는 사은품을 받으려면 폰이 달인에서 통신사 사전 예약하는 방법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오늘 테크투데이 소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